전립선염, 족저근막염, 역류성 식도염 등 모두 나아지다. 60이 되기 전까지는 헬스장에서 틈틈이 운동도 하며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지냈으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족저근막염, 역류성 식도염, 전립선염 등의 사소한 병으로 이것저것을 드나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디스크 시술로 그나마 하던 운동도 쉬게 되면서 갈수록 배는 나오고 체중은 불고 고지혈증이라는 만성병을 하나 더 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밖으로 나가 뛰고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우연히 찾아보게 된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 유튜브 영상과 맨발로 걸어라 책을 읽고 난 후 가족에게 선물도 하면서 나의 맨발 걷기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걷는 순간의 야릇한 느낌, 아프면서도 시원하고 무엇인가 있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양쪽 발꿈치에 물집이 잡히면서도 조그만 돌들이 나뭇가지들이 내 발바닥을 어루만지며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맨발로 호수공원을 나가는 나의 맨발 걷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을 고생했던 불면증은 맨발 걷기로 해방되어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나의 흙가에 접지 애찬론을 주위 가족 친지, 회사,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던 아내도 맨발로 걷게 하였습니다. 흙길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신발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수공원의 맨발 전도사라고 불리기도 했죠. 아내는 그 사모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족저근막염은 치유되었습니다. 특히 눈 터짐으로 고생하던 저였는데 눈혈관이 재생되고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의원과 통증 클리닉에서도 치료가 안 되던 등 근육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짐을 알게 된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맨발 걷기를 알게 해주어 너무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분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흐뭇하지만 신발 벗고 걷는 이 즐거움을 외면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이들이 맨발 걷기의 위력을 알게 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동안은 인체에 문제가 나타나면 병원 또는 약국에서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치유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방법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비결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접지, 지압의 비법을 전도하여 저의 주변에 전해주는 숙제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엽제 후유증, 피부질환이 바닷가 맨발로 나아지다. 저는 월남전 참전 상위용사입니다. 고엽제 피해 환자에서 악성 피부염으로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장 스텐트를 3개나 시술했고 만성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 직전까지 갈 정도로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렇게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던 중 맨발 걷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장로 걷기대회 동호회를 통하여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는데 걸을 때 신발 양말을 모두 벗고 맨발로 걷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건강의 효능이 탁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하루 맨발로 걸었는데 발등에 좁쌀 같은 피부 트러블 명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맨발 걷기를 했는데 의외로 피부 발진이 오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맨발 걷기를 믿고 걸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오히려 맨발 걷기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길이나 흙길도 좋지만 바닷가 슈퍼워싱이 더 좋다는 소식을 듣고 바닷가 맨발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한 주에 3에서 4회 꾸준하게 경기도 태촌에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한악의 해수욕장까지 가서 바닷가 모래밭 갯벌을 걸었습니다. 인류의 시초에도 맨발로 거닐며 살았기에 이 방법은 조물주의 뜻일 것이다. 이 길이 낫는 길일 것이다. 맨발 걷기의 길에 분명히 치유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병원 의사보다도 맨발 걷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선하고 훌륭한 의료진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믿음을 갖고 꾸준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예 일주일에 3일은 바닷가에서 발을 담그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성 피부염은 나날이 깨끗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피부병뿐만 아니라 그토록 힘겨웠던 척추협착증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닷가 슈퍼워싱은 정말이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자신 또한 그렇게 굳게 믿고 임하니 정신적으로도 기쁨과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이기에 보험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시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경기도 용인 쪽에 있는 나병 환자 전문 병원에서 피부약을 처방받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령은 80대를 몇 개월 남기지 않았지만 맨발로 걷자 신발을 신고 걸을 때 하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걸으니 피부도 좋아지고 젊은 시절처럼 새 힘이 솟구칩니다. 왕성해지는 체력에 매사에 자신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바닷가 슈퍼워싱을 할 때 바닷물이 좋은 이유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소금물의 역할 중에는 삼투압 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배추를 절일 때 바닷물이나 소금을 이용해서 수분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보아 바닷가 슈퍼워싱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땅구멍 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닷가 슈퍼워싱은 치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짠 바닷물은 호수 바닷가 5도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3도, 서해안은 여름 기준 2도 정도라고 합니다. 서해안은 한강 등에서 민물이 희석되어 염도가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짤수록 삼투압 효과도 강해지겠지요.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바닷가 슈퍼워싱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4번에서 5번씩 화장실을 가던 전립선 비대증의 해결. 밤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4번에서 5번씩 화장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밤잠 설치며 화장실을 수시로 다니다 보니 직장에 출근을 하면 피곤하여 근무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 병원 문을 두들겼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아시다시피 검사하다 지친다고 하잖아요. 한 번 가면 이 검사 저 검사, 또 가면 저 검사. 환자가 지쳐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포기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제 맨발 걷기 하고 잠을 잤는데 꿀잠을 잤다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밤이면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서너 번씩 다녀왔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했지요. 옆 손님들의 이야기가 저를 살리려는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아?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나도 퇴근해서 시작해 봐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퇴근해서 집 바로 뒷동산에 맨발로 올라가 걸어보았는데 처음에는 간지럽기도 하고 따끔따끔 무언가에 찔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와이프도 데리고 가서
함께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주 정도 매일 1시간씩 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전립선 비대증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맨발 걷기는 추가적인 팁까지 주었습니다. 50견이 있어서 팔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늘 고민이었던 50견까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맨발 걷기를 저만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요. 맨발 걷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저림,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된다. 2.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고 개선한다. 3.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 4.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5. 관절 통증이 개선된다. 6.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7. 우울증을 개선한다. 8. 치매를 예방한다. 이러한 장점 목록과 함께 이래도 망설이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쓰여진 플래카드를 만들어 걷는 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진짜 제대로 된 건강을 얻고자 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 맨발 걷기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치유 사례들까지 공유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 맨발 걷기를 같이 하고 운동 후에는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죠. 회원 간 공유가 활발해졌습니다. 지팡이 짚고 시작한 맨발 걷기. 지팡이를 던져버리다. 저는 2016년 1월 겨울 운동화 단단히 조여매어 신고 대모산에서 아침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 실로암 약수터 근처에서 넘어져서 척추에 심한 타박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약 지어먹고 침뜸도 떴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두 발로는 산을 걸을 수도 오를 수도 없게 되어 지팡이를 짚고 산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그날도 지팡이를 짚고 대모산을 오르는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맨발로 걸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1회 산행 날부터 참석하여 처음으로 맨발로 걷는 것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맨발로 걸었더니 왠지 기분이 좋아졌고 평소 신발 신고 걸을 때와는 달리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호전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대모산을 맨발로 오르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아들네 집을 가거나 특별한 다른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365일 맨발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젊은 시절 아내와 연애하듯 사랑하며 하다 보니 새벽에도 눈을 뜨는 대로 대모산을 올랐고 오후에도 점심 후 바로 맨발로 대모산을 올랐습니다. 하루에 2번씩 맨발 걷기를 거의 미칠 정도로 즐겁게 하였더니 2017년 6월 언젠가부터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스스로의 허리 힘으로 똑바로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대모산을 마치 내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지팡이 없이 대모산 둘레길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신바람 나게 걷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어느 부위가 되었든지 또는 골격 뼈대에 문제가 생긴 것까지 맨발 걷기가 모두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나이는 해마다 더 먹고 늙어가는데 허리는 거꾸로 옛날보다 더 바로 서게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새벽 영하 15도가 되는 추운 날씨에도 거뜬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체력까지 끌어올렸으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는 맨발 걷기를 예찬하지 않을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몸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고 잔병이 없어지고 감기도 걸리지 않으니
이거다 싶은 겁니다.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푹 빠져야 병도 고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아예 만병통치약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정말 좋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종종 생각에도 젖어봅니다. 대모산 언덕에 당당히 걸려있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현수막 플랜카드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깃발이기에 저 나름대로 무척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대모산을 오르며 이러한 좋은 운동을 위해 선한 마음을 펼쳐주시는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님과 회원들을 만나게 된 것을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읽고 찾아와 주길 고대합니다. 값진 맨발 운동을 가족들과 친인척, 동기들에게 알려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제 소박한 소원입니다. 난 참 좋다. 아무 조건 없이 맨발 걷기가 무조건 좋다. 파이팅! 사랑합니다.